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저는 남자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혹시 보험을 많이 드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 말고는 이 보험이 특별히 없는데요. 이번에 어머니께서 보험 정리를 좀 하시게 되셨어요. 근데 그 보험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젠 제 이름으로 들어져 있는 거는 이제 제가 해지를 해야 된다고 해서 알게 됐는데, 제 이름으로 된 보험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뭐 대충 이젠 이야기는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정리하는 김에 그냥 내 거는 필요 없으니까 다 해지해라, 뭐 이렇게 말을 했죠. 근데 또 어머니 입장에서는 앞날이 어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또 젊을 때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해야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엄마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하긴 했는데, 참 그렇더라고요.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성인인데 아직까지 뭔가 제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런 돈 좀 이제 제 보험료로 나가는 그런 금액을 좀 아껴서 어머니 드시고 싶으신 거나 이제 사시고 싶은 거 이렇게 하면서 좀 여유 있는 노후를 이제 좀 즐기셨으면 좋겠는데, 참 웃기죠. 사실 이제 제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도와드려야 할 때인 것 같은데, 주위에서 봐도 이제 뭔가 부모님한테 용돈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걸 보험금 아껴서 이제 그러시라고 하는 게 좀 웃기기는 한데, 뭐든 여튼 간에 지금은 이제 제가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어머니 이런 보험금 내시면서 뭔가 마음이라도 좀 편하게 해드릴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알겠다고 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자기 위안이고 자기 변명일 수도 있지만 어쩌겠어요. 저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예.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본인이 뭔가 어쩌지 못하는 상황, 그런 일들이 이제 있으실 텐데, 그런 거에 너무 힘들게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말고, 그래도 이제 본인이 현재 할 수 있는 최선, 그 최선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그거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거는 어떨까요? 뭐 그게 자기 위안이다 뭐 이렇게 자기 비하보다는, 그래 나는 최선을 다했다, 뭐 그런, 중요한 건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의 고마움을 어느 순간부터 그냥 당연시 이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 언제나 그 처음 가졌던 그 고마움을 계속 생각하는 거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뭐 허울 좋은 말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16번째 시간인데요. 당신의 밤에 쉼표 같은 시간이길 바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9월 12일) 로테는 알베르트를 마중하러 며칠 여행하고 돌아왔다. 오늘 그녀의 방에 들어가니 그녀가 맞아주었다. 나는 반갑고 기뻐서 그녀 손에 입을 맞추었다. 카나리아 한 마리가 경대에서 날아와 그녀 어깨 위에 앉았다. 새 친구를 얻었지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면서 새를 손등에 앉혔다. 이 새는 동생들을 위해서 구했어요. 새가 너무 귀여운 짓을 해요. 이 새를 보세요. 제가 빵을 주면 날개를 파닥이면서 아주 귀엽게 쪼아 먹어요. 저한테 키스도 한답니다. 이것 좀 보세요. 그녀가 그 조그만 새에게 입을 삐쭉 내밀자 새가 아주 귀엽게 부리를 그 달콤한 입술에 갖다 대고 꾹 눌렀다. 마치 지금 맛보는 행복을 느끼는 듯했다. 새가 당신한테도 키스하게 해줄게요. 그녀가 이렇게 말하며 새를 내게 넘겨주었다. 앙증맞은 새의 부리가 그녀의 입술에서 내 입술로 옮겨왔고 꼭꼭 쪼아대는 감촉은 넘치는 사랑의 기쁨을 예감케 하는 숨결 같았다. 내가 말했다. 새의 키스에도 욕망이 전혀 없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모이를 찾다가 없으니 불만스러워 실속 없는 애무를 그만두고 돌아가네요. 새는 제 입에서 모이를 받아먹기도 해요. 그녀가 이렇게 말하면서 빵 조각 몇 개를 문 입술을 새에게 내밀었다. 그 입술에는 천진난만하게 공감하는 사랑의 기쁨, 희열을 머금은 미소가 번졌다. 나는 얼굴을 돌렸다. 그녀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었다. 이런 천사같이 순진무구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내 상상력을 자극해서는 안 되었고, 삶에 대한 무관심에 힘입어 가끔 잠드는 내 심장을 깨워서는 안 되었다. 하지만 왜 안 된다는 건가? 그녀가 나를 이토록 믿고 있는데, 내가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고 있는데. 9월 15일 빌헬름. 이 지상에 아직 가치 있는 얼마 안 되는 그 소중한 것에 대한 감각도 감정도 없는 인간들이 존재하다니 미칠 노릇이다. 성 마을에 명망 있는 목사님을 찾아갔을 때 나는 로테와 함께 호두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 너도 그 나무들을 기억할 것이다. 하느님도 아시겠지만 그 멋들어진 나무들은
언제나 내 영혼을 더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었다. 그 나무들이 목사관을 얼마나 친근하고 시원하게 만들어 주었던가. 가지들은 얼마나 멋들어지게 뻗었던가. 오래전에 이 나무들을 심었던 훌륭한 목사님들로 거슬러 올라가는 추억까지 담겨 있었다. 학교 선생님이 그 가운데 한 분의 성함을 종종 우리에게 말해 주었는데, 자기 할아버지한테 그 성함을 들었다고 했다. 정말 대단한 분이었다는 소문이다. 그 나무 밑에서 나는 언제나 그분을 추념하며 마음이 경건해진다. 내게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가 어제 그 나무들이 베어졌다는 얘기를 하자 그 선생님은 눈물을 글썽였다. 베어졌다는 것이다. 미쳐버리겠다. 도끼질을 시작한 개 같은 놈을 죽여버리고 싶다. 만약 그런 나무 두세 그루가 우리 집 마당에 있고 그 가운데 한 그루가 수령이 다 돼 죽는다 해도 슬퍼할 텐데, 그런 내가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한다니. 소중한 친구야. 하지만 이 일에도 문제가 하나 있다. 인간의 감정이란 것 말이다. 마을 사람들은 전부 불평불만이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바는 목사 부인이 마을 사람들이 갖다 바치는 버터니 계란이니 그 밖에 헌물이 줄어드는 것을 보고 자신이 마을에 얼마나 큰 해를 끼쳤는지 깨닫는 것이다. 새로 부임한 목사의 부인인 이 여자가 나무를 베게 한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깡마르고 병약한 이 여자는 세상사에 관심을 갖지 않을 이유가 충분했다.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 갖지 않기 때문이다. 이 바보 같은 여자는 지식을 얻는데 힘을 쏟는답시고 성경 공부에 몰두했으며 최근에 유행하는 도덕적, 비판적 기독교 개혁에도 많이 관여하는 한편 라바터의 열정적인 신앙은 배관시했다. 그녀는 또 건강이 망가져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상에서는 아무런 낙도 느끼지 못했다. 내가 아끼는 호두나무를 잘라버리는 것은 이런 인간에게나 가능한 일이었다. 내가 알다시피 나는 그 충격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할 지경이다. 한번 생각해 보게나. 그녀는 이렇게 강변한다. 나뭇잎이 떨어지면 마당이 지저분해지고 축축해지며 나무가 햇빛을 가리고 호두가 익으면 아이들이 따려고 돌팔매질을 하는데 그것이 신경에 거슬리고 케니콧이나 제물러 또는 미하엘리스 등 신학자들의 학설을 숙고하며 비교 연구를 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말했다. 나는 마을 사람들, 특히 노인들이 불만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따끔하게 쏘아붙였다. 어째서 그걸 보고 참기만 하셨나요? 그들이 대꾸했다. 이런 시골에서는 면장이 하고자 하면 어찌해 볼 도리가 없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괜찮은 문제가 하나 발생했다. 그렇지 않아도 아내한테서 멀건 죽이나 얻어먹던 목사가 아내의 심술에서 덕을 볼 요량으로 면장과 짜고 그 나무를 판 돈을 나누어 갖기로 했던 것이다.
그런데 공국경리청에서 그 일을 알게 되어 그 나무를 바치라고 명령했다. 경리청은 옛날부터 그 나무가 있던 목사관 토지의 관할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나무를 경매에 붙여 최고가를 부른 자에게 팔았다. 어쨌거나 호두나무들은 베어져 땅바닥에 놓여있다. 아, 내가 영주라면 그 목사 부인, 면장, 경리청을 한꺼번에. 하지만 영주, 내가 정말 영주라면 내 나라 안에 있는 나무에 신경이나 쓰겠나. 10월 10일 롯데의 까만 눈동자를 보기만 해도 벌써 마음이 푸근해진다. 그런데 알베르트는 내가 바라던 만큼 행복해 보이지 않아서 만약 내가 그의 입장이라면 더 행복할 텐데. 화가 난다. 나는 원래 줄표를 잘 쓰지 않는데 이 대목에서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내 생각을 분명히 표현했으리라 생각한다. 10월 12일 오시안이 내 마음속에서 호메로스를 밀어냈다. 이 위대한 시인이 나를 데리고 간 세계는 얼마나 장엄한가. 차옥히 피어오르는 안개 속에서 어슴푸레한 달빛 아래 조상들의 영혼을 이끄는 폭풍 소리가 진동하는 가운데 황야를 걸어간다. 숲속의 계곡물이 콸콸 쏟아지는 소리에 섞여 희미해진 동굴에서 신음하는 홀령들의 소리를 산으로부터 듣는다. 그리고 한 처녀가 고귀하게 전사한 애인 무덤에 세워진 이끼와 잡초로 뒤덮인 4개의 비석을 돌며 죽도록 통곡하는 소리도 듣는다. 백발의 방랑 가인이 다시 보인다. 가인은 드넓은 황야에서 조상들의 발자취를 찾아 헤매다가 마침내 조상의 묘비를 발견하고는 애통해하며 넘실대는 바다에 몸을 숨기는 귀여운 저녁별을 바라본다. 그러면 그 영웅의 영혼 속에 까마득한 옛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난다. 그땐 따뜻한 햇살이 용사들이 헤쳐가는 위험한 길을 비춰주었고 달빛이 월계관을 달고 개선하는 배를 비춰주었다. 나는 그의 이마에서 깊은 고뇌를 감지할 수 있고 홀로 남은 이 마지막 위대한 영웅이 기진맥진한 상태로 무덤을 향해 비틀비틀 걸어가는 것을 본다. 이 영웅은 이미 세상을 떠난 전우들의 홀령이 힘없이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고통 속에서도 뜨거운 기쁨을 새롭게 들이마시면서 차가운 대지와 바람에 흔들리는 키 큰 풀을 내려다보며 외친다. 전성기 때의 나를 아는 나그네가 언젠가는 찾아오리라. 찾아와서 이렇게 물으리라. 그 음유시인 평갈의 훌륭한 아들은 어디 있는가? 그 나그네의 발걸음은 내 무덤 위를 지나면서도 이 지상에서 헛되이 나를 찾아다닐 것이다. 아, 친구여. 고귀한 무사처럼 칼을 뽑아 내 영웅 오시안을 서서히 죽어가는 단말마의 고통에서 단번에 해방시켜주고 싶다.
그리고 고통에서 해방된 반신의 뒤를 따라 내 영혼도 보내고 싶다. 10월 19일. 이 허전함. 내가 느끼는 끔찍한 가슴 속의 허전함.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든다. 롯데를 딱 한 번만이라도 이 가슴에 끌어안아 볼 수 있다면 이 허전함은 완전히 채워질 텐데. 10월 26일. 인간의 삶이 별것 아니라는 것을, 정말 미미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겠다. 친구야, 점점 더 분명하게 알겠다. 한 여자친구가 롯데를 찾아왔다. 나는 옆방으로 가서 책을 꺼내 들었으나 읽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편지나 쓰려고 펜을 들었다. 두 여자가 조그만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대수롭지 않은 일, 시내에서 일어난 소식을 주고받았다. 어떤 여자는 결혼했고 또 어떤 여자는 중병에 걸렸다는 등의 얘기였다. 그녀는 마른 기침을 하고 얼굴에는 광대뼈가 툭 튀어나왔고 기절도 한데, 나는 그녀가 오래 산다는데 한 푼도 걸지 않겠어. 롯데의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 이어서 롯데가 말했다. 어떤 남자도 위독하다던데? 친구가 말을 받았다. 몸이 벌써 퉁퉁 부어오른 모양이야. 그러자 나는 활발해진 상상의 나래를 타고 이 불쌍한 사람들의 병상으로 날아갔다. 그들이 자기 생에 등을 돌리는 것을 얼마나 원치 않는지 분명히 보였다. 그런데 빌헬름, 이 여자들은 마치 전혀 모르는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얘기하듯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야. 나는 주위를 둘러본다. 방 안을 자세히 살펴보니 롯데의 옷가지, 알베르트의 서류, 이제 정이 흠뻑 든 가구가 보인다. 이 잉크병도 정이 들었다. 나는 생각한다. 잘 생각해봐라. 내가 대체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모든 걸 따져보면 친구들은 너를 존중한다. 너는 종종 친구들에게 기쁨을 준다. 너는 마음속으로 만약 친구들이 없으면 너도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느낀다. 그런데 만약 내가 지금 떠난다면, 어울려 지내던 이 사람들과 헤어진다면, 이들은 과연 너를 잊어 자기들 운명에 생긴 공백을 감지하기나 할까? 감지한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인간이란 이렇게 덧없는 존재다. 자신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곳에서도, 자신이 존재한다는 뚜렷한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유일한 곳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억과 영혼 속에서도 소멸하고 사라지다니, 그것도 이렇게 빨리. (10월 27일)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에게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종종 이 가슴을 갈갈이 찢고 머리에 칼을 박아버리고 싶어진다. 내가 먼저 사랑이나 기쁨, 온정과 희열을 베풀지 않으면 상대방도 그런 것을
베풀어주지 않기 마련이다. 내가 희열이 가득한 마음을 다 기울지라도 냉담하고 미온적인 상대방은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 10월 27일 저녁. 나는 가진 게 이렇게 많지만 로테에 대한 감정이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 가진 게 이렇게 많지만 그녀가 없다면 모든 게 무로 돌아가고 만다. 10월 30일. 로테의 목을 껴안을 뻔했던 적이 벌써 골백본도 더 된다. 이토록 사랑스러운 여인이 눈앞에 오락가락하는데 손을 뻗어 잡지 못하는 심정이 어떨지는 거룩하신 하느님이나 아실 것이다. 그런데 손을 뻗어 잡는 것은 인간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본능이다. 어린 아이들은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뭐든지 붙잡지 않는가. 그런데 나는 사람들의 기억은 금방금방 잊혀지죠. 망각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 망각 때문이라고 해요. 힘든 일을 잊어버려야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니까. 그걸 계속 기억하면서는 살기 너무 어렵잖아요. 베르테르는 그런 아픈 기억을 잊어버리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닌 기억해야 될 것들 또한 잊어버리는 그런 거에 대한 뭔가 답답함, 심통,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쵸? 하지만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잊지 않겠지만 사실 그 소중함의 가치는 그 사람만 아는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가치가 있는 기억은 어떤 건가요? 그 기억들이 모두 다 좋은 기억이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당신의 밤에 쉼표 같은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당신의 밤 쉼표 하나. 저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